그 아까도 잠깐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정말 질문을 통해서 뭔가 그 혁신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그 틀이 되는데 이렇게 질문이 왜 중요한가요? 자주 하는 게. 두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네. 두 사람이 서로 사과를 하나씩 맞바꿨습니다. 1인당 하나씩 갔죠? 예, 예. 근데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둘이 교환했다 하면 1인당 2개죠. 네. 따라서 머리를 근간으로 하는 지식 자원은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거는 아이디어를 나누는 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질문을 통해서 교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됐죠. 우리는 학원에 가서 칠판에 앉아서 선생님이 적어준 것 외우는데 급급해 있는데 여기는 서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뭐 부모도 좋고 친구도 좋고 또는 어린 아이도 좋고 만나는 사람마다 토론과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학교라는 울타리가 아니더라도 항상 열려 있는 어떤 지적 체계.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그램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유대인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부모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게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라죠. 따라서 이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질문을 받는 사람도 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절대 커트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러지 않은 문화죠. 따라서 질문이 일상화된 특별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게 원동력일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에.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생각해 보면 그러죠. 아이들이 뭐 질문하고 뭐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면 이 어른 말씀 잘 들어야지. 예.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눌러버리는. 귀찮아하고. 예, 귀찮고. 차이가 크네요. 근데 이 한국의 이 사교육 문제, 뭐 많은 분들이 요새 그게 문제가 있다 공감을 하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한국의 어떤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나요?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도 네. 사실상 그 창업 이런 쪽에 이제 많이 강조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네. 기초 학문까지 소홀히 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기초 학문을 아주 튼튼하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하게 하는 따라서 그 기초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그 열기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보다도 이스라엘 밖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유대인과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학군이 가장 좋은 데예요. 그래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미국에 네. 학교에 가면 거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가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길러봤는데 가서 보면은 유대인 아이들도 이렇게 학원에 보낸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질문에 열려 있다라는 것, 이건 우리하고 정말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은 우리는 엄마가 오늘 뭘 배웠니?라고 물어보잖아요. 네네. 근데 유대인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오늘 뭘 배웠니? 하면은 유대인 아이는 할 말을 잃어요. 왜? 학교에서 배우는 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제목만 적어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한번 답을 채워봐. 그래서 치열하게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답을 채우고 왔는데 네. 뭘 배웠니? 하면 답을 못해요. 대신에 오늘 뭘 질문했니? 하면은 신나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군요. 네.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청년들이 막 진짜 뭐 학교 나오고 이러면 다 꿈들이 창업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 거죠? 창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지만은 네. 실제 창업에서 성공한 아이들의 네. 경우는 특별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군대의 엘리트 부대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00% 군대를 갑니다. 네. 대학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군대를 가게 되는데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반 가까이 개발도상국의 해외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벌써 5년 가까이 지나죠. 예. 그 다음에 군대와 해외 여행을 하는 동안에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아하,
나는 대학에 가서 나중에 이걸 배워서 다시 베트남에 와서 나 이 사업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기간이 거의 5년 가까이 되죠. 네. 따라서 대학에 가서 자기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꼭 이걸 해서 베트남에 가서 이 사업을 해야겠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가 꼭 필요한 과목을 전공을 해서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 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3 아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뽑아서 특수한 부대에다가 엘리트 부대에다 집어넣어요. 정부에서요? 예, 그 엘리트 부대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개가 탈피오트 부대, 아, 들어봤어요. 그다음에 8200 부대, 네. 8200 부대. 이 두 부대는 이 두 부대 출신들은 9년간 복무를 해요. 3년 만에 대학 과정을 이수를 하고 네. 나머지 6년간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맨으로 만듭니다. 아, 군대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를 계속 발췌를 해서 네.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거를 거의 6년간 트레이닝을 하고 나와요. 이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나스닥 시장을 장악한 아이들은 그 두 부대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 두 부대 출신들이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성공을 하고 그 거금을 쥐고 다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돼서 다른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멋진데요, 시스템이. 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군대 갔다 오든 아니면 뭐 대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게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이 문화를 그렇게 너무나 이게 그 부모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사회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어떤 규모만 점점 커진다고 하니까 이러한 이 의식을 문화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큰 게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육도 뭐 창의적인 교육, 뭐 규제 완화 뭐 다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금융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자밖에 없는 사회에서 네.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을 했다. 근데 창업이란 거는 거의 90% 이상이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90% 이상이 신용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융자로 널려 있는 금융 환경에서는 따라서 저는 금융이 융자가 아닌 투자 환경으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 따라서 창업에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된다라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출범하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를 안고 출범하고 실제 투자를 했는데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많은 경우 실패를 많이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신용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해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해서 실패했을 때도 그 주식을 처음에 지분할 때 세금을 먼저 매겨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용인을 해주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창업 생태계에서 뭐 교육이다 뭐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널린 게 융자예요. 네. 아파트 하나 담보로 잡고 2억 빌리는 것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해주는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에요. 그래요? 그러나 단 조그마한 특허나 네. 소프트웨어를 담보로 잡고 단 1억이라도 빌려주는 금융이 있느냐. 그 부분은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네. 이 금융,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한국이 금융 문맹 상태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뭐 이런 그 돈과 관련된 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서 한국 부모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금융을 가르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역시 금융이라는 부분은 그 경제의 혈액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금융을 뭐 거창하게 가르친다라는 것보다는 금융이라는 부분은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러려면 실제 그 시장에 아이들이 데려 나가 본다거나 경매하는 현장을 가게 해 본다거나 또는 뭐 수확 처리되면은 얼마나 그 농산물이 잘 확보가 돼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그 형성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또는 학교에서 경험하게 하는 간접 경험하게 하는 어려서 한두 번 경험한 것은 어른이 돼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그 브레인에 각인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또 이스라엘이라고 봐집니다. 네. 네.